최강대국 미국. 그곳에 세계의 금융시장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종 매체를 접하면서 중앙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를 듣게 됩니다. 그건 바로 패드, FRB, FOMC와 같은 용어들인데요. 이게 대체 뭔 말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쉬어가는 주제로 미국 중앙은행의 탄생 배경과 그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 미국에는 국가를 뒤흔든 금융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920년대의 대공황이 있기 전까진 가장 큰 경제위기였습니다. 은행들이 줄줄이 망하고 사람들은 너도나도 돈을 빼려 난리였습니다. 시장에는 유동성이 고갈되어 은행들끼리 돈을 빌리는 데에 적용되는 콜금리가 무려 100%까지 상승했습니다. 당시의 금융위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1906년 4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규모 8의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샌프란시스코의 80%를 파괴했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당시 금융이 발달한 영국은 미국에 많이 진출해 있었는데 영국의 화재보험사들은 샌프란시스코 지진 피해 보상금으로 엄청난 돈을 지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의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영국은 자본 유치를 위해 금리를 인상했고 미국의 돈은 영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와중 1907년에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미국의 구리왕이라 불렸던 오거스터스 하인즈가 구리회사 주식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에 자금을 대준 당시 뉴욕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였던 니커보커 트러스트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뱅크런이 일어났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많은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에는 돈이 메말랐고 당시 미국의 재무부는 이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때 해결사가 나타납니다. 그는 바로 JP모건의 설립자이자 금융왕으로 알려진 존 피어폰트 모건입니다. 1907년의 10월 어느 날 모건은 미국 재무장관 코델리와 함께 은행의 임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고 본인의 재산 일부에 미국 정부의 자금 그리고 은행들의 지원금을 더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 1907년의 패닉은 국가의 금융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존 피어폰트 모건과 같은 일개 개인에게 나라 전체가 의지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여겼고 이것은 중앙은행의 설립을 더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은행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13년 막바지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 연방준비법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의 중앙은행인 패드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미국 중앙은행 탄생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다음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미국 중앙은행을 나타내는 단어는 패드입니다. 더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의 약자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 연방준비제도이고 줄여서 연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은행이라고 번역이 안 되고 제도라고 번역이 되는 점이 의아하실 텐데요. 사실 이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중앙은행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개가 모인 시스템 자체를 패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드는 1913년에 설립되었는데 그 안에 FRB라고 불리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12개의 연방준비은행 그리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런 시스템 전체를 패드라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12개 지역에 연방준비은행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1913년 연방준비법이 통과되고 미 전역을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리치먼드, 애틀란타,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미니애폴리스, 캔자스시티, 댈러스, 샌프란시스코의 12개 지역으로 나누고 여기에 연방준비은행을 각각 두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은 줄여서 연준은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연준은행은 사실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웰스파고 등과 같은 민간은행들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금융 재벌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음모론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연준은행이 12개나 존재하다 보니 이곳을 관리 감독하고 통솔할 조직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FRB라 불리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입니다.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FRB는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2개의 연준은행도 영어 약어로 FRB이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FRB는 연준은행이 아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말합니다. FRB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친 7명의 이사로 구성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음모론을 얘기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이 7명의 이사 중 의장과 부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임기는 4년입니다. 현재 FRB 의장은 우리가 신문기사에서 많이 들어본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제닛 옐런, 더 전에는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 등이 FRB 의장을 맡았었습니다. 다음으로 FOMC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합니다. 패드 내에서 통화정책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롬 파월이 FRB의 의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롬 파월은 FRB의 의장이면서 동시에 FOMC 위원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FOMC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12명 중 7명은 FRB 이사들이고요. 나머지 5명은 12개의 연준은행 총재 중에서 선출됩니다. 5명 중 1명은 뉴욕 연준은행 총재이며 나머지 4명은 11명의 연준은행 총재들이 교대로 1년간 임기를 수행합니다. FOMC는 워싱턴 DC에 모여 매년 8번의 회의를 여는데 이게 우리가 많이 들어본 FOMC 회의입니다. FOMC 회의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3주 후에는 회의 의사록을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중앙은행의 탄생 배경과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